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최초로 공개합니다. 상속세를 즉시 깎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를 즉시 깎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일시납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하라는 이야기는 국세청으로부터 우리 이 절세 가이드북에서 해마다 추천받고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자산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근데 일시납 종신보험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일시납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상속재원을 사버리는 겁니다. 5억 원의 사망보험금, 상속재원이죠. 이거를 현금을 5억을 받으려면 얼마를 주고 사면 되냐면, 만 75세 남성일 경우에는 3억 9천을 주면 상속 개시되자마자 현찰로 5억 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여성분은 남성에 비해서 2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65세 남성일 경우에는 3억 1,500만 원을 주면 5억 원을 주고요. 절세 효과가 뛰어나죠. 55세일 경우에는 2억 5천이 안 되고요. 45세일 경우에는 1억 9,400만 원만 내면 5억 원의 상속재원을 현금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세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야 돼요. 제 홈에 보면 우리 죽음과 세금은 절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미루고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납부를 하거나 금매로 매각해서 납부하는 일, 최악의 경우에는 물납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당장 무언가 행동을 반드시 해야지 이렇게 절세 효과를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도 여러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설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미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이라면 증권을 열어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상증세법 제8조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봐서 과세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떨 경우에 그렇게 하냐면 1항에 보면 피상속인은 피보험자랑 똑같은 말이에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은 만약에 그 사망한 사람이 보험의 계약자인 경우에, 피보험자이면서 계약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봐서 과세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망보험금 기껏해서 내가 만들어 놨더니 그 사망보험금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죠. 살펴볼게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총납입보험료, 사망보험금이 있고요. 만약에 이 경우입니다. 피상속인, 피보험자 이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계약자가 그분이에요. 본인이 본인의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6억 원을 납부해서 10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는데 우리 과표구간에서 최고세율 구간 50% 구간이라고 치면 이분은 4억 원을 절세한 게 아니라 이 10억 원에 대해서도 50%의 과표구간이 적용돼서 5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못 설계된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설계해야 되는 거죠. 수익자,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계약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밑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금 출처입니다. 상증세법 제8조 2항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험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에요. 계약을 설계를 잘 한 겁니다. 근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상속세를 과세한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분이 사망을 이건 지금 두 가지는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사망을 하셨는데 계약자는 아내이지만 실제적으로 납부한 사람이 피보험자다, 남편이다. 그러면 똑같이 이 10억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아빠가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내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해줘서 내 계좌에서 납부가 됐다.
아빠가 계좌이체해줘서 내 계좌, 자녀 계좌에서 납부를 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금 출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전업주부라고 돼 있죠. 미성년이고 미취업이에요. 자금 출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까지 알아봤고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현금 증여 보험료 납부는 안 됩니다. 자금 출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현금을 증여해주면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상증세법의 34조에 보면 보험계약기간의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또한 증여로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보험금은 그래서 증여세를 또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이냐. 자금 출처가 있을 경우에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그러면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를 해서 거기에 나서 나오는 임대소득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주식을 증여를 해서 배당을 해준 다음에 그 배당금으로 보험을 가입을 하는 등등의 행동을 취해야 이렇게 증여세를 과세받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자금 출처가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자, 계속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확실히 이렇게 절세 효과가 있는 건 알겠어요. 엄청나죠, 절세 효과가. 일찍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사망보험금 10억일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에다 그냥 곱하기 2만 하면 돼요. 20억은 곱하기 4만 하면 되겠죠.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정도 납부할 자금 출처는 내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월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납으로 하면 자금 출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소명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5년에서 20년 납으로 매월 납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세 효과가 일시납보다는 뛰어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대출을 받아서 납입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을 해서 납입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연부연납보다도 훨씬 납입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담이 덜할 거예요. 여유로운 기간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결국에는 사망보험금보다 적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 효과까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속세이기 때문에 나중에 현금이 충분한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출을 받거나 매각을 하는 경우, 이때는 대출이자 그리고 매각 급매로 하기 때문에 평가절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하고요. 또 감정가액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자체도 오를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가장 베스트는 일시납이고요. 자금 출처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월납으로 해서 자금 출처가 소명되는 한도 내에서 준비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합법적으로 상속세 절세와 동시에 상속세 납부 제한을 마련하고 싶으신 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어서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기 힘드신 분,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에게도 우리가 부를 온전히 대물림할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여기 전화번호가 여기 이렇게 나오죠.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